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새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44번째 편이 됐네요. 원래 이제 시작을 할 때 뭐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편수가 올라갑니다. 막상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뭐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대충 한 10분에서 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좀 짧게 짧게 갔습니다만은 이 편도 물론 짧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궁들은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생기는데요. 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왕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궁이 아니더라도 그냥 궁으로 불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인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독특한 곳들, 그런데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금 오늘 3개 정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고요. 2개는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치는 아주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흥선대원군 하면 바로 떠오르는 운현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동별궁이라고 있습니다. 안동별궁. 예, 안동별궁이라고 하면은 안동에 있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예, 한자가 다릅니다. 안동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학교마저도 옮겨버렸는데 풍문여고가 있던 곳에 윤보선 대통령 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의 입구 거기에 있던 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리조와 궁이지 왕하고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연희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요 세 궁이 과연 무엇하는 곳이었으며 또 어디에 있었는가 알아보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먼저 운현궁부터 보겠습니다. 운현궁,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운현궁 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운현궁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뭔가 그 조선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가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보이시고요. 뒤에 보면은 이게 조금 그 서양식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현궁 양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 이 집이 그 흥선대원군이 아직 자기 아들인 고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여기 살았죠.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운영궁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자기의 수하들도 여기에 많이 살았고, 또 거기다가 많은 식객들이 여기 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독특한 사람인데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녹두장군 동학농민운동의 주역이었던 전봉준도 여기에서 2년 정도를 기거한 적이 있습니다. 식객으로 기거를 했죠. 그런데 이 양관 여기는 그 나중에 지은 겁니다. 1907년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한창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시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것이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와가지고 지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운현궁 정문인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현궁 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운현궁에 누각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주 뭐 전형적인 우리나라 양반가의 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한창 그 힘을 잡고 있을 때는 이 운현궁의 그 넓이가 그 담장만 몇 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현궁, 그리고 이것이 양관, 아주 전형적인 그 당시의 서양식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도는 네이버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이 운현궁이죠. 운현궁의 경우에 여기 서울이지 않습니까? 여기 경복궁을 중심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경복궁이 있고 전철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안국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성여자대학교 종로 캠퍼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운현궁은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조금 확대해 보죠. 예, 여기에 예. 그냥 그야말로 운현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예, 위성으로 보면은 뭐 별거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운현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양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양관입니다. 여기 양관이고 지금 운현 유치원, 운현 초등학교까지 있는데 원래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주 그 힘이 있을 때는 이거 전체가 흥선대원군 운현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이 정도면 요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운현궁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안동별궁 이러면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것이 경상북도 안동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동별궁, 안동하고 경상북도 안동하고 지금 얘기하는 안동별궁하고는 안동의 그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또 지금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 있는데요. 충청남도 부여에 가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가 하는 그 학교 경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것이죠. 이거는 이제 원래 어떤 궁이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일제시대 직후죠. 지금 근데 그 원래 그 안국동이 이제 지금은 안국동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행정구역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안국방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지금 이 지역을 소안동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동할 때 동자가 우리가 그 뭐 서초동 이럴 때 그 동자하고 같은 동자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그 이후에 일제시대에도 후기에 이르러 가지고, 창호를 보면, 상당히 이제 유리가 이렇게 돼 있고 창틀이 있는 것이, 최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친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좀 기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또 상궁들이 여기에서 또 기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왕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그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여기가 안동별궁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안국빌딩, 이거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주 그 핵심적인 지역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잘 보입니다. 그 뒤에 있는 곳인데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풍문여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풍문여고마저도, 그러니까 원래 안동별궁이 있었다가 그 자리를 풍문여고가 차지했고, 그리고 나서 풍문여고마저도 이제는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공예박물관인가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가 안동별궁의 터고, 아마 여기가 원래 안동별궁이었다의 표석 정도는 남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동별궁이 지금은 이제 충청남도 부여로 그 건물이 옮겨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디 있느냐면 그것도 광화문에서 출발하면 가깝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가면 지금 여기에 이상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풀밭 같은 게 나오죠. 예, 풀밭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군사 시설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보다 여기에 이 길은 뭐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놓치지 않는다 아주 큰 길이다 하는 것이 여기 안국빌딩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안동별궁터입니다. 연희궁의 경우에는 지금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땅을 파면 뭐 한두 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연희궁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게 옛날 지도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청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요즘 와서 이제 써놓은 건데, 여기가 이제 서울시청이 되고 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연희궁이다 하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원래 연희대학교였죠. 연희대학교였는데 그 세브란스 의전, 그러니까 의학전문학교, 지금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합치면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희궁터에 대해서도 요게 지금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그다지 오래 올라가지 않고, 지금 보이는 요 건물은 세브란스 건물입니다. 세브란스 그 병원 건물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표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조그만 표식이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연희궁터 해놓고 서잠실터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한자를 보면 서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선역서자인데, 밑에 잠실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 그 서울 송파구의 잠실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누에를 그 쳐서 그 길쌈을 하는 그런 그 시범을 보이던 그런 곳이 잠실이었는데요. 그 잠실이 여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그 부근은 동쪽에 있다 해서 동잠실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가 서잠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잠실이 하나 더 필요했는지 하나 더 지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것이 그 잠원동, 지금 잠원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잠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잠실, 서잠실, 그리고 신잠실이라고 했는데 그 터입니다. 그런데 연희궁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는 잘 모릅니다. 파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겠지만, 그렇게 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연세대학교 땅,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연세대학교도 상당히 큰 학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지도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세대학교 내에 아마도 학생회관이나 그 100주년 기념관 그 인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연희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연세대학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기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이제 광화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쭉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무학재를 넘어가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다 터널이 다 뚫려 있어 가지고 별로 뭐 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안산을 넘어가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연세대학교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그러면 정문에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길을 백양로라고 했습니다. 백양나무가 옆에 서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차가 다녔는데 지금은 여기에 차가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정문인데, 정문을 들어가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기가 100주년 기념관이면서,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이면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물관, 그리고 여기에 그 강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광해원이 아니고, 원래 광해원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서울역, 지금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을 이제 이쪽으로 뜯어서 옮겼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요 부근 어디가 연희궁이 아니었던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운현궁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운현궁에서 일부 기와집 건물들은 개축을 했지만, 또 뒤에 있는 서양식 건물은 물론 서양식 건물이라도 오래됐지만 그 모습을 거의 그대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별궁이라든지 또는 연희궁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우리가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또 그 모습은 지금 이제 뚝 떨어진 곳이나마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벌써 이제 세 편째거든요. 그런데 한 편 정도 더 가도록 하죠. 그래서 한 편 더 가고 나서 궁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예, 이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